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교통사건 등 여러 형사사건을 맡아왔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성범죄, 마약, 교통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성매매 알선, 성매매 사건 등인데 이거에서 좋은 결과 지금 굉장히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매매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성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수위 굉장히 높고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구속수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매매 알선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랑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해 가지고 혐의 인정하고 최대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얻은 수익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적발됐을 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잘 믿질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지금과 메시지 내역,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를 통해서 직원이랑 뭐 이제 손님이랑 성매매하는 거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매매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 그 다음에 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당연히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이 시작되면 증인신문이나 뭐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진술 방향 정확하게 잡고 대응해야지 구속수사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중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실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